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공중훈련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B-52 전략폭격기, B-1B 폭격기까지 모두 최신의 미국의 이 전략자산들이 지금 전개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티크나이프라는 일명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이 공군 훈련까지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구패 맞긴 구패 맞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연이어 외무성 담화문 발표하고 김여정 담화문 뿐만 아니라 외무성과 어제는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문까지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문이 참 희귀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사실, 고짓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고짓을 담화문을 발표했는지 우선 외무성 담화문부터 보고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민과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담화,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같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변인 성명이죠. 우리의 거듭되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계속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오늘 미 핵 전략 폭격기 B-52가 3개월 만에 조선반도에 또다시 날아들어 남조선과 올해 5번째로 되는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은 것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헤어나기 힘든 구렁텅이로 보다 깊숙이 밀어넣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다. 2월에 진행된 확장 옥제 수단 운영 연습에 이어 진행된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 사용 기도가 실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여기는 핵폭탄을 수십 개, 약 한 20개의 핵폭탄, 이 다탄도를 장착하기 때문에 한 개의 미사일에 약 5발에서 6발의 핵탄두를 장착합니다. 그러니까 한 기를 발사하게 되면 북한 5개의 도시를 동시에 폭파할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상당히 위력한 핵무기들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B-52 전략 핵폭격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어제 돌았다고 지금 구패 맞아서 외무성 보도국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북한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미사일 수십 발을 동해상과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핵실험도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지금 구패 맞은 거죠. 도발을 먼저 하고 불집을 건드린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하고 또 15형을 발사하고 국첨소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구경 방사포까지 발사하면서 도발을 건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수십 발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신형 미사일들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자기들이 질러놓고 지금 그 덤태기를 모두 한국과 미국에 씌우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고문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외무성 담화문을 발표한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만일 미국과 남조선이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유력이 첨예하게 밀집 대치되어 있는 조선반도 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거대에도 없다. 북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쌍방의 수십만, 북한의 약 40만, 우리의 30만이 지금 최전방,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까지 이 최전방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총알 한 방 날아오든지 포탄 한 발이 날아오면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발을 한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한 적도 없고 먼저 발사하지 않았죠. 1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에는 북한에 비굴하게 굴종 정책을 했죠. 이러면서 단 한 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다 축소시키고 조그마하게 몇 명이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북한이 맹비난했던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 한 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맹비난했죠. 그래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수십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급기야 미국과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가깝게 이렇게 지소미아 협정까지, 이 정보, 허상 정보 공유 협정이죠. 지소미아 협정까지 다시 복원시키게 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참을 만큼 참았죠.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과 화성 4를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를 끝내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 없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자기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핵 억지력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 담화문이나 또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기미만 보여도 선제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바로 엊그제 담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문이었죠. 이것도 바로 작년도 김여정의 담화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선제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법령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 운영 계획까지도 새롭게 지정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서만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북한의 명백한 입장이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이 윤 정부가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거해서 북한의 핵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의 핵 확장 억제력이죠. 이 억제력 훈련이 지금 여러 차례 작년도부터 지금 금년도까지 여러 차례 수시로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B1B뿐만 아니라 B52 전략폭격기까지도 전개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스프링필드라는 핵 잠수함, 부산에나 아니면 공해상에 떠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것도 전술 핵미사일이나 전략 핵무기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스프링필드 핵 잠수함까지도 부산에 들어가는 것을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티크나이프라는 이 공중 참수작전 훈련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선제 공격을 시도한다면 먼저 미국과 한미전력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렇을까요? 급기야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고 후세대 즉 김주애까지 내세우면서 이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제 급기야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무성 담화문을 발표했고 또 어제는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참 구패 막힌 구패 맞았습니다. 외무성 김여정 담화 이제는 총참모부 대변인 3월 7일자 때 오늘 3월 9일 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발표문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일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김여정 담화문이나 외무성 담화문은 바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올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 담화문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3월 7일 김여정의 담화문도 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문도 올리지 않았죠. 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3월 7일 오전 오늘 오전 조군 서부전선 전방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는 조성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무력 도발 행위다. 총참모부는 오전 9시 정황 발생 즉시 제2군단과나 이게 황해남도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가 2군단이죠. 2군단과나 포병 부대들의 화력 습격 대기 태세 발령을 하다라고 바로 발사할 수 있는 화력 대기 상태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조국의 동향을 주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전선 감시 군무와 반항공 전투 직일 근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조선민군 총참모부는 적주의 군사분 계실 때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데 우리 합참 오늘 보고에 의하면 파주시에서 30여 발은 고사하고 총소리 한 방 나지 않았다는 것, 일반 소총 사격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입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할까요? 마치도 자기들이 이렇게 대비태세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우리가 도발을 지금 이 판문점 내에서 왜 도발을 이 군사분 계선 일대에서 비무장지대 바로 수키로 밖에서 김정은이 참관하에 지난 9월 달에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근 15일 20일 동안 포사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9.19 합의 난폭한 위반이죠.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국회마다 이제 전략폭격기가 B52 전략폭격기 들어오고 참수작전 훈련을 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지자 국회마전 북한은 있지도 않은 이 가까운 전선 40km 내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이건 9.19 합의의 최전방 40km 내에서는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40km 이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생투집을 잡는 겁니다. 이제는 고짓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적 도발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왜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 외무성 담화문, 이제는 고짓 담화문, 즉 우리가 이 파주스 진동면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그것을 빌미로 대형 군사적 도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형 군사적 도발은 뭘까요? 제가 봐서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즉 정찰위성 발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고각 발사가 아니라 990km 내지 1000km에 가서 떨어지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태평양에 이 괌을 겨냥한 이 화성 17호도 마찬가지죠. 5000km 이상 나가는 이 태평양 공해상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미국은 바로 이번에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요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요격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이 이지수 구축함인 세종대왕을 비롯한 일본의 또 이 이지수함, 이 한미일 공조로 세계 나라의 최고의 이지수 체계의 구축함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발사하게 된다면 일본 열도를 넘어가든 아니면 태평양에 떨어지든 아마 이번에는 한번 시험 삼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아마 보란 듯이 언제 한번 요격하려면 해보라고 아마 발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먼저 그 명분을 얻기 위해 바로 파주 이 40km 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즉 생투집을 거는 고짓 이민군 총참모의 담화문이 발표까지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못지않게 한반도가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양측 모두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민도TV 자유조선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